서울 마포구의 한 어두운 지하 녹음실, 차가운 장비들이 뿜어내는 기계음 사이로 낮게 깔린 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초 뒤 그곳에 모인 베테랑 스태프들은 자신들이 지금 역사적 변곡점의 목격자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폭발하는 디바 송가인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우리가 마주한 송가인은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대신 스스로를 낮춰 세상의 모든 슬픔을 품어 안는 흐르는 강물 같은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비공개 리허설 현장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눈물과 9번의 반복된 열창, 그리고 데이터가 증명하는 감정의 밀도는 이번 컴백이 단순히 연말 차트를 노린 기획이 아니라 아티스트 송가인이 지난 13년을 총망라해 던지는 가장 뜨거운 고백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리허설이 업계 관계자들과 평론가들에게 안겨준 가장 파격적인 충격은 소위 가창력의 전시라 불리는 기술적 과시가 아닌 감정의 응축이 거둔 완전한 승리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장을 지켰던 15년 경력의 베테랑 사운드 엔지니어 B씨는 수많은 톱스타의 녹음실을 지켜온 인물이지만 작업 도중 돌연 헤드폰을 벗고 스튜디오 뒤편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가 훔친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지닌 물리적 파동이 인간의 기억 장치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경외심이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연출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의 짧은 한마디는 현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음향팀이 리허설 직후 정밀 분석한 데이터 수치에서 드러났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타이틀곡 달의 자리는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나 고음역대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최대 음압 수준이 기존 활동곡들보다 오히려 7%가량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컬이 고음에서 내지르는 물리적 타격감을 의도적으로 줄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자의 심리적 반응과 감정 전달 요소를 정밀 수치화한 보컬 임팩트 그래프는 기존 평균치보다 무려 18%나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게 불러서 강한 것이 아니라 진하게 불러서 강하다라는 현장 스태프들의 감각적 증언이 단순한 주관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4분 26초라는 시간 동안 송가인은 10년 넘게 갈고 닦은 기교의 완벽함에 매몰되는 대신 소절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가장 아픈 기억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감정의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컬 디렉터들은 이를 두고 소리의 입자가 이전보다 훨씬 조밀해졌으며 음과 음 사이의 여백조차 서사로 채워넣는 경지에 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이번 타이틀곡 달의 자리가 보여주는 음악적 구조의 파격적인 역발상은 현대 성인 가요 시장에 고착화된 문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보통의 성인 가요나 글로벌 팝 음악은 인트로에서 시작해 벌스를 거쳐 후렴구로 갈수록 사운드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쌓아올리는 상향식 빌드업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이번 곡에서 오히려 전개부에서 감정의 파동을 밑바닥까지 낮추고 모든 악기가 침묵하는 찰나의 순간 뒤 브릿지에서 감정을 내리꽂는 역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작곡가 C씨는 이 실험적인 구성을 두고 후렴에서 터뜨려야 한다는 상업적 강박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오직 여전히 그 자리에라는 단 한 줄의 가사가 지닌 무게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나머지 4분의 시간을 호흡의 절제와 감정의 인내로 채웠습니다. 실제로 녹음실 데시벨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곡의 최고 에너지가 분출된 지점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몰아치는 후렴구가 아닌 현악기가 숨을 죽인 브릿지 중반부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 대중음악 작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패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송가인이 단순한 기능적 가수를 넘어 듣는 이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슬픔을 서사적으로 끌어올리는 공감의 설계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곡은 청각적 즐거움을 주는 노래를 넘어 심장에 직접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음악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된 음악적 진정성의 깊이는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섭니다. 제작진은 일반적인 트로트 음반 제작 공정에서 예산 문제로 기피하는 22인조 현악 연주단을 완전 생연주로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업적 성공을 우선시하는 가요계에서 매우 드문 선택입니다. 디지털 샘플링이나 가상 악기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미세한 현의 떨림과 스튜디오 내부 공기의 공명을 담아내기 위한 아티스트의 고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곡에서는 현대 음악의 고정관념이었던 드럼 비트를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한국 전통 장단의 유연한 호흡을 최소한의 타악기로 살려내며 송가인의 목소리를 하나의 고귀한 독립 악기로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드럼의 규칙적인 박자 대신 곡의 감정선에 따라 밀고 당기는 장단의 묘미가 현악 22인조의 웅장한 화음과 결합하며 기적 같은 앙상블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국악 연주자 T씨는 인터뷰를 통해 송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창의 영역이 아니라 악기 그 자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송가인이 별도의 기술적 조율 없이도 오케스트라 현악 파트의 미세한 비브라토 속도와 자신의 호흡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장면을 목격하며 전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판소리 명창 출신인 어머니로부터 유년기부터 체득한 전통소리의 DNA가 몸에 배어있기에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양의 현악기가 낼 수 없는 농음의 깊이를 보완하며 동서양 악기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송가인의 진짜 가치는 가공된 기계음이 아닌 진짜 악기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증폭된다는 제작진의 확신은 이번 앨범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클래식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넷째, 내부 분석 시스템이 예고하는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폭발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거대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음반 유통사의 심층 내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공식 예약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새 앨범에 대한 유입 문의 및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최근 일주일간 평균적인 성인 가요 앨범 대비 무려 320%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솔로 여가수의 컴백 예고 기간 중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하는 지점은 단순한 총량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팬덤의 질적 재편입니다. 지금까지 송가인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팬덤 어게인이 40대에서 60대 사이의 탄탄한 중장년층 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이번 달에 자리 리허설 소식이 은밀하게 퍼진 직후인 최근 3일간 20대와 30대 여성층의 유입 비중이 이전 활동 대비 150% 이상 급증하는 초유의 기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유통사 유료 회원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송가인 리허설, 송가인 국악 발라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 중 20대 여성의 비중이 전체 검색자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더 이상 특정 세대나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MZ세대가 그토록 갈망하던 본질적인 진심과 고유의 미학을 노래하는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로 완벽하게 재정립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속사 A&R 팀장의 회의록 상단에 적힌 이 곡은 계획된 성공이 아니라 예고된 파동이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화려한 비주얼, 오토튠이 가미된 정제된 사운드의 피로감을 느낀 젊은 세대가 송가인의 목소리에서 발견한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 슬픔과 전통의 현대적 세련미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음반 평론가는 송가인이 이번 리허설에서 보여준 감정의 깊이는 MZ세대가 추구하는 진정성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며 이는 단순한 팬덤 확장을 넘어 2026년 한국 음악 시장의 헤게모니를 뒤흔들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예약 판매 사이트의 트래픽은 이미 서버 증설을 검토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리허설 당시의 짧은 메모와 스태프들의 목격담이 전설의 시작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적 확장은 송가인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생명력을 무한히 연장시키는 것은 물론 트로트와 국악, 팝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리허설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은 아티스트 송가인이 보여준 처절한 자기 고립에 있습니다. 4분 26초의 곡을 무려 9번 연속으로 부르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모니터를 확인하거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보컬 디렉터의 휴식 권고를 뿌리치고 입술을 깨물며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코행을 자처하는 구도자와 같았습니다. 2012년의 무명 시절을 지나 2019년 미스 트롯으로 정점에 올랐던 그녀가 데뷔 13년 차를 맞는 2025년 끝자락에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진심을 다해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가?
리허설 현장에서 터진 그녀의 눈물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도 고통스러운 해답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모두 끝난 뒤 15분 동안 스튜디오에 감돌았던 그 기묘한 정적은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명작 앞에서 스태프들이 보낼 수 있는 최대의 경이였습니다. 현장을 지켰던 한 관계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가인스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퇴장하는 그녀의 담담한 뒷모습 뒤로 남겨진 그 울림은 이제 전 국민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가인의 달의 자리는 발표 전부터 이미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기록될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